네, 안녕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도전하는 코딩 테스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0년도 카카오 신입 개발자 채용 코딩 테스트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다들 아시는 회사죠. 카카오에서 신입 개발자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 코딩 테스트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학력이나 스펙을 보지 않고 대졸 신입사원, 대졸이 아니어도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코딩 테스트와 면접만으로 신입 개발자를 뽑겠다.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했고요. 그대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딩 테스트를 진행해서 일부 인원이 이미 선발됐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해서 기출문제 삼아 풀어서 연습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일반 개발자들은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연습 대상으로 삼았고요. 혹시나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기곤 있습니다만, 풀이 자체가 함수형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해도 1라운드 문제는 7문제를 5시간 동안 풀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각자 집에서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를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7문제를 5시간 안에 다 풀었다면 아마 거의 다 통과했을 것 같고요. 한 3, 4문제 정도 풀면 대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주최 측의 통계를 봐야 정확할 것 같고, 저는 그저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된 형태를 보면 언어가 이런 언어들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 스위프트 중 원하는 것을 사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C++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배려가 되겠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배려를 해준 거고,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코틀린, iOS 개발자를 위해서 스위프트 지원을 해준 거죠. 이 정도면 꽤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아쉽게도 제 스칼라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자바나 C++로 푸실 것 같고요. 어쨌건 결과가 나오면 되니까 각자 원하는 언어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해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입사할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아마 절차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의 첫 번째 문제는 문자열 압축 문제인데요. 원래 문제를 읽어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 그걸 이제 제가 해석한 나름의 요약본을 말씀드리자면, 문자열 압축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찾아서 그 문자 개수와 반복되는 값 자체로 줄여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A, BB, AC, CC 8자리의 문자열이 있을 때 A가 지금 2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2A로 표현하고, B도 2번 반복되니까 2B로 표현하고, A는 반복이 없으니까 그냥 A로 쓰고, 뒤에 C를 3C로 줄여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숫자 자체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3글자 이상이어야만 압축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글자가 C가 3번 반복됨으로 인해서 7글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압축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한 개로만 했을 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고, 반복이 2개 이상 되면 2글자 이상 단위로 되면 더 압축될지도 모르니 몇 글자가 돼도 좋으니 최소한으로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찾아서 알려달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주어진 문자를 압축했을 때 최소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글자 단위로 압축해 봤을 때의 예제고, 2글자 단위로도 해보고 3글자 단위로도 해보고 차례대로 해보고 가장 적은 걸 알려다오.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입출력 예제로 나와 있는 걸 다시 풀어서 보자면, 처음 나온 예제는 출력을 7을 주면 돼요. 방금 보였던 표현대로 2A, 2B, A, 3C 이렇게 해서 딱 한 글자가 준 7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 개 단위로 압축했을 때 제일 짧아요. 그래서 그냥 7을 주면 되고요. 문제의 요구사항 자체는 한 개 단위로 잘랐는지 2개 단위로 잘랐는지 몇 개 단위로 잘랐는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인진 모르지만 최소 값을 다오, 이렇게 줄여서 결과 요약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압축을 하고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한다면 몇 개 단위인지도 중요해요. 디코딩 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어쨌건 코딩 테스트 자체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반복이 딱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AB, AB, CD, CD 이렇게 8글자를 잘라서 2번 반복이 돼요. AB, AB, CD, CD 그렇게 해서 8개 단위로 잘라서 E 하고 AB, AB, CD, CD 하게 되면 9가 나오죠. 이게 가장 짧다라는 예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어떤 문자열을 주었는데 이 경우엔 3글자 단위로 압축했을 때 8이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돌려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건 그게 됐는지 눈으로도 원한다면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좀 자세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4번째 예제가 굉장히 긴 문자열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세한 경우가 나옵니다. 2개 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3개 단위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4개 단위로 나오면 이렇게 돼서 제일 짧은 게 몇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는 딱히 모르겠는데 실제 예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 웹사이트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눈으로 잘 안 보이죠. 이게 뭐가 제일 짧은지. 2개가 제일 짧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뭘로 줄였을 때 14가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이상한 x가 하나 붙어 있고 쭉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문자열 길이인 17을 반환하면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기 URL에 해당 풀이가 해설까지 잘 나와 있고요. 이걸 제가 그냥 다시 한번 푸는 것 뿐이에요. 지금 푸는 문제가 문제 1이고 정답률은 25%, 4명 중에 1명 정도가 맞춘 거죠. 첫 번째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나 봐요. 이게 한 40-50% 돼야 그래도 푸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열심히 풀 텐데 말이죠. 처음부터 힘들면 좀 좌절하잖아요. 어쨌건 제한사항은 문자열 길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해도 돼요. 전수검사로 모든 경우를 따져보면 되고 알파벳 소문자로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6개 단위로 잘랐을 때가 14로 가장 작다고 하네요. 이걸 세보면 이제 14글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 푸는 방법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푼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문자열 S에 대해서 1부터 2분의 원래 문자열 길이 S만큼 개씩 끊어서 압축해보고 1, 2, 3, 4 차례대로 올라가는데 문자열 길이의 절반까지만 압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다 시도해본 다음에 각각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반환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왜 길이의 절반까지만 시도해요? 절반이 넘는 길이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2번 반복될 수가 없어요. 뒤에 게 부족하잖아요. 절반이 넘은 경우에는 뒤에 남은 문자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2번 반복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복이 되어야 원래 길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까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원래 문자열을 주는 게 뻔하니까. 하지만 이제 다 해봐도 무관해요. 문제 자체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부터 n까지 다 해봐도 됩니다. 길이 전체까지. 하지만 효율을 위해서 절반까지만 하면 더 좋은 정성적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압축을 해볼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압축 단위 n에 대해서 1이 왔을 수도 있고 2가 왔을 수도 있고 차례대로 오겠죠. n에 대해서 압축하는 방법은 s를 일단 n글자씩 쪼개둬요. 나눠서 주는 거예요. s가 긴 문자열이 있을 때 n이 1이면 한 글자씩 다 나눠놓고 2면 2글자씩 다 나눠놓고 미리 준비해둔 다음에 맨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수만큼 줄여 표현해 보는 거죠. 반복수 더하기 반복되는 글자 그 자체. 반복수가 1이면 그러니까 반복이 없으면 하나밖에 중복된 게 없이 그냥 딱 하나만 홀로 존재했으면 반복수 자체를 숫자를 넣지 않고 그저 n글자를 붙여요. 아까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2a, 뭐 2c 이렇게 될 수 있는데 a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1a가 아니고 그냥 a만 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걸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결과적 코딩 과제는 뭐냐면 주어진 문자열을 n글자 단위로 나눌 수 있니? 그리고 맨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그 개수를 파악하렴 이 문제인 거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했던 스칼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텔리제이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repetition이라는 오브젝트를 준비해 뒀고요. 거기에 핵심은 compress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 s를 받았을 때 최소한으로 압축할 수 있는 문자열 s를 반환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의 답안은 사실은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int가 나와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스트링으로 뽑아보고 눈으로 문자열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길이를 반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1부터 2분의 길이까지를 반복하는데요. 어떻게 반복할 거냐면 각각의 n에 대해서 압축을 시도해 볼 거예요. 압축을 시도해 보는데 압축에 전달하는 이 문자열은 그 n 단위로 쪼갠 문자열 리스트를 전달할 거고요. 그 모든 컴프레스를 해본, 압축을 해본 결과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반환하면 그게 원하는 문자열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거의 길이를 판단하면 지금 코딩 테스트가 원하는 결과 답안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고 실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컴프레스 여기서 각각 n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압축을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쪼개놓은 리스트를 넘길 거예요. 문자열을 n 글자 단위로 쪼갠 리스트를 전달할 거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압축을 시도해보고 압축된 결과 문자열을 반환할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그냥 빈 문자열을 주면 되고요. 리커전의 베이스 컨디션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을 찾을 건데요. 앞에서부터 take while로 언제까지 추출해낼 거예요. 어떻게? 헤드가 CS의 헤드인 거니까 맨 앞에 값과 뒤에 리스트 요소들이 같은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반복되든지 간에 여기에 계속 요소가 누적될 거고 그거의 사이즈를 구하면 결국 repetition count가 나옵니다. 그래서 repetition count가 1이면은 아무 의미 없이 빈 문자를 더하면 되고요. 1 이상인, 2 이상이 나오면 1 초과하는 2 이상이 나오면 그거 자체를 문자열로 준비해서 뒤에 있는 헤드값, 반복되고 있는 문자열 값을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압축의 현재 반복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반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기 조건으로 다시 들어오면 되죠. 그럼 뒤에 문자열 이 리스트가 빌 때까지, empty가 나올 때까지 재기 반복이 되고요. 차례대로 반복되는 개수만큼 압축된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문자열이 나오죠. 그래서 pcompress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컴프레스 함수로 문자열을 압축해 본 다음에 압축한 글자의 그 길이와 실제 문자열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를 준비해 뒀고 그거를 여기에 주어진 예제만큼 차례대로 실행해 왔어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하는 7, 9, 8, 14, 17이 나왔고 이게 아마 7, 9, 8, 14, 17 결과와 같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왕 코딩 테스트에 도전하니까 이거를 제가 그대로 풀이를 자바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바로 번역을 하면 똑같이 내가 원하는 solve라는 함수로 이게 이제 아까 compress라는 함수랑 똑같아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반환할 건데 1부터 2분의 n까지 2분의 문자열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요. 걔를 컴프레스를 할 거예요. 컴프레스를 시도할 거예요. 어떻게? 그 문자열을 n글자 단위로 쪼갠 리스트를 전달해서 압축을 해볼 거고요. 압축한 결과 중에 최소값을 찾을 건데요. 뭘 기준으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스트링의 길이를 기준으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이건 자바 코드인데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 좀 코드가 장황하긴 하죠. 어쨌건 그 값이 없다면 이걸 줄 건데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구조상 모든 값이 하나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 나오면 그 값을 화면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값으로 반환하려면 solve로 s를 푼 다음에 결과 문자열에 대해서 length를 구하면 그 자체의 int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룹트랑 컴프레스를 또 추가로 구현해야 하는데요. 그룹트는 아까 스칼라에서 문자열을 쪼개는 유틸리티 메소드가 있었는데 자바에서 마땅치 않아서 제가 그냥 여기에 단순히 절차형, 명령형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n이 1이면 한 글자 단위로 리스트를 준비하면 되고요. 2면 두 글자 단위로 준비하면 되고 3은 뭐 세 글자 단위로 해서 스칼라에서 쓰는 그룹2와 동일한 형태의 유틸리티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크게 뭐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컴프레스 함수를 똑같이 재규로 구현할 건데요. 자바의 스트림에는 take while이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명령형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일단 물론 이제 기저 조건으로 비었으면 반환하고 끝내고요. 첫 번째 요소를 뽑아두고 repetition count를 한번 세는 거죠. for loop로 cs 여기 이제 파라미터에 들어있는 리스트들을 차례대로 돌면서 앞에서 헤드부터 같은 동안 차례대로 repetition count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이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주지 말고 1이 아니면은 repetition 수 자체를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죠. 이게 왜 자동으로 문자열로 되냐면 여기 덧셈 연산에 의해서 뒤에 있는 헤드값, 스트링값과 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재규로 컴프레스를 다시 호출하면 되고요. 테일에 해당되는 뒷부분에 서브 리스트를 주면 됩니다. 자바의 리스트는 헤드 테일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리스트로 따로 구현을 해야 돼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똑같이 화면에 찍어보면 원하는 결과가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잘 돌죠? 그래서 이거를 유닛 테스트를 돌려봐도 스칼라 버전도 내가 원하는 개수 7, 9, 8, 14, 17 나올 거고요. 자바 버전도 똑같이 7, 9, 8, 14, 17 나올 거예요. 잘 나오죠? 이거는 제가 깃허브에 소스를 올려놨으니까요. 참고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도 되지만 이왕 한 거 코딩 테스트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디 갔죠? 제가 준비한 창이 여기 있군요. 여기에 실제로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1 풀러가기 하면 여기에 실제 풀이 아마 코딩 테스트 응시한 분들이 풀었던 내용과 동일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자바 환경으로 풀기로 했고 제가 방금 작성한 소스를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풀 땐 이렇게 해도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디에서 푼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뭐 2라운드인지 3라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가서 풀게 될 거고 가서 풀면 아마 여기서 직접 풀어야 될 테니까 아이디 대신 여기에 익숙해져서 푸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기본 예제로 주어진 문제값이 잘 푼 게 나오고요. 실제 제출해 봐도 원하는 정답이 나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풀이를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푼 예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푼 소스 말고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되게 잘 돼 있네요. 흥미롭게 잘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신입공채 2020년 신입공채 문자열 압축 문제 풀이 진행했습니다. 스칼라로 풀어보고 그걸 자바로 번역해서 제출까지 확인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2번 문제 올바른 괄호수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